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안 먹나요? 예, 먼저 지금 한 번씩 다 질의하는 순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요. 아, 예, 그 정도는 하고 나서 식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되겠네요. 예, 굉장히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랑 똑같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공방이고, 예, 반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고 비위일 뿐이다. 예, 이런 주장인데 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을 뭐라고 파악하세요? 청와대 감찰반 자체의 여러 가지 통제되지 않은 네. 감찰반원 활동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일탈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었죠. 예. 근데 청와대는 이제 그 김태우 씨가 개인적인 비위 혐의자고 또 일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성한 그런 문서들도 다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태우 씨라는 분이 일탈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허. 그렇지만 또 감찰 반원으로서 생산한 여러 문서들은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문서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서들에 대해서도 보고 내지는 타기관으로 이첩 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해서 보고하거나 이첩한 문서 내용 중에는 민간인 사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감찰반의 대상이 네. 이 원래 공직자에 대해서만 감찰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를 감찰하다 보면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무슨 연루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캐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첩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 유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럴 때 청와대 감찰반이 사실 그 지점에서 참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이 수집한 첩보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정말로 약간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예, 예.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한번 뭐를 파면은 계속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습성이 있고요. 아하.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 자기가 또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예. 승진 욕구 같은 것이 같이 결부가 돼서 예. 계속 더 이렇게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예. 시스템적으로 특별감찰반의 반장 내지는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이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예.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에 파견 나와 있는 수사관들은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된 주장은 개인의 유혹이 아니라 조직적 지시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대목이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아직은. 네. 이제 김태우 씨는 이런 것들을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네. 하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조국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허. 반부패 비서관이나 특별감찰 반장에게는 예. 상당한 어느 정도의 공감 내지는 구두 보고 정도는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상식적이고요. 네. 다만 제가 오늘 이 현안 보고에 대해서 제가 조국 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특별감찰반의 연원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옛날 과거 사직동 팀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적어도 청와대 내부의 직원에 대한 감찰을 넘어서 네.
밖에 있는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들까지 감찰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기능을 하도록 감사원도 있고 예. 또 국무총리실에도 사정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감찰반을 15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저는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수의 일원으로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예. 부분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국 수석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조국 수석이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제 하에 이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고 예.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무총리실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알겠어요. 예. 청와대가 그걸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거긴 있군요. 예.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오늘도 폈다면서요? 이제 오늘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한 민간인 사찰하고 네. 뭐 지금 민간인 사찰이라고 뭐 주장하는 예.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다르죠. 좀 다르다. 예. 탄핵감은 아니라고 보신다. 그거를 뭐 그 똑같은 그런 알겠어요. 연장선상에서 보기는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으면 추가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이 사실은 오늘 이 청문회의 방식으로 좀 했으면 예. 비서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선서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현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예. 위증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이죠. 예. 거기에 좀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 오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네. 그런 소규모의 청문회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가장 아쉬운 것은 민정수석이 출석은 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네. 뭐 이것은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알겠어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 수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뭐 특검 여부라든가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 시점까지는? 네, 저는 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